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9년도 1회 전기기사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그 과목 명칭이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인데, 이게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 2020년도 이제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이제 이 과목에 반영이 돼 갖고요. 과목명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예정이라고 지금은 되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 특별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쓸게요. 그리고 이제 개정된 부분에 맞게 재해석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 반영해 갖고요. 이제 개정된 부분에 맞게끔 재해석돼서 제가 이제 해설해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짚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 이외의 내용들을 또 더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그 부분도 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모두 다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빈출 문제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81번이 되죠. 81번. 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건데, 자, 우리 이제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설 방법. 예,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쓰라고 하는 이제 실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슨 매설 방법이냐면 직접 매설식이 되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이 된다? 관로식.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미 이제 여기서는 매설 방법이 아닌 것으로 물어봤으니까 2번에 보면 뭐가 된다? 인입식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직접 매설식은요. 직접 매설식은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요.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최소 매설 깊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m 이상 매설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원래 종래에는요, 개정 전에는 1.2m 이상 이제 매설해 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요, 이 부분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1m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개정 전이죠. 개정 전에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설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빠지고요. 기타라고 나옵니다. 기타의 경우 몇 메타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는 0.6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이점이 이제 이런 이제 말들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매설한다? 1m 이상을 매설합니다. 다만 매설되는 위치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게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 0.6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암거식은 별도로 물어보는 게 없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접 매설식은요,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러플을 생략 가능한 이제 케이블을 물어보는데,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입니다. 같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 이것을 저희가 CD 케이블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다른 말로 CD 케이블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중전선로는 직접 매설식은요, 땅을 팔 때 이런 식으로 파는 거야. 자, 땅을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파고요. 여기에다 저희가 콘크리트 트러플하는 이제 트러플을 별도로 시설하고, 요 트러플 내에다가 어떻게 한다? 케이블을 이렇게 가선하는 거예요. 케이블과 트러플 내부를요, 모래로 충진해 줍니다. 충격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되매우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매설 방법을 직접 매설식인데 이 트러플을 부설하지 않고 바로 이제 매설하는 거죠. 바로 콤바인 덕트 케이블, 다른 말로 CD 케이블. 요 정도까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볼게요. 자, 이거 좀 지워보자. 좀 쓸 내용이 있다. 82번. 예. 자, 거기 보시면은 특구와 변압기로서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반드시 자동 차단되어야 하는 변압기의 무슨 용량이다? 뱅크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자, 그래서 82번은요. 82번은 테마가 뭐냐면 변압기의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보호장치. 자,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 어떤 경우에만을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부 고장을 가정합니다. 내부 고장. 내부 고장에 대해서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변압기 용량이요. 5000 kVA 이상이고요. 10,000 kVA 미만이라면 자,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어떤 보호 대책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이럴 때에는 경보장치 또는 누가 올 수가 있냐면 자동 차단 장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둘 다 설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도 되고 자동 차단 장치, 계정기를 얘기합니다. 릴레이.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하지만 이들의 용량이요. 이제 10,000 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자동 차단 장치는 이제 경보 장치는 올 수가 없고요. 자동 차단 장치만 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특구와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반드시 누구만 자동 차단 장치만을 설치해야 되는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미안합니다. 네. 밥을 먹었고 이제 10,000 kVA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죠. 네, 2번. 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보면요, 탄행식 변압기라고 할게. 이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 우려가 있답니다.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 우려 시 어느 보호 장치를 설치해요? 라고 물어봐요. 이때는 저희가 뭘 설치한다? 경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제 탄행식 변압기는요, 이제 이 냉각의 매체가 외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풍냉식과 순냉식이죠. 그래서 변압기 내부의 열을 뺐을 때 저희가 이제 그냥 가만히 두는 잔행식이 있는 반면 풍냉식 뭐예요? 바람을 불어제낀다든지 내지 순행식도 있어요. 수관을 깔아갖고 냉각수를 흘려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부의 열을 이제 직접적으로 빼앗는 거죠. 그래서 탄행식 변압기의 경우 냉각의 그 방식이 외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들이 고장났을 때 우리는 어떤 보호 대책이 필요하냐 이 얘기인데 바로 뭐가 된다? 경보 장치를 설치하게끔 하는 거죠. 이것도 잘 물어봐. 자,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보겠습니다.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에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죠. 자, 83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한번 다 정리해 보는데요. 요 놈은 이제 푸울용 수중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자, 푸울용 수중 조명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텐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이 등이요,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텔이나 이런, 이제, 장소에서는 이제 분수대 있죠. 밤에 저희가 이제 분수대에 야경을 주려고 저희가 이제 이 등기구를 점등시키죠.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가 되냐면,
절연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인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게 꼭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 절연 변압기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2차 측을 비접지로 합니다. 물어봐 이거. 자, 모든 변압기는 2차 측의 한 단자를 이제 접지를 해주죠. 근데 이제 요 놈은 2차 측을 비접지로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절연 변압기의 1차 전압과 이 절연 변압기의 2차 전압의 한도를 물어보고요. 요게 이제 400V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이 150V 이하가 되고요. 소소한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미만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 2차 전압이요. 30V를 넘는 경우에는 뭘 설치하면 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의 2차 측의 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경우 이제 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바로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번째. 요것은 좀 뭐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준비는 하자 이거죠. 2차 측의 전압이 30V 이하이면 뭘 설치하냐면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합니다. 이 기준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2차 측의 전압이 즉 이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전압이 30V 이하이면 이 변압기 사이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는데요. 혼촉 방지판은 제1종 접지 대상이었는데 1종 접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낼 수는 없죠. 다만 만약에 낸다면 이제 2차 측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일 때 뭘 설치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고요. 자, 84번.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버렸으면 해요. 네, 문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좀 버리라고 말씀드릴 텐데 뭐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뭐 이해 한 번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84번은 버립시다. 예. 자, 보면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으로서 그 가공통신선을 조가할 때 사용되는 조가용선은요, 이제 이 금속선으로 연선을 씁니다. 이제 굵기가 이제 38스케아인데 이것도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금속으로 된 연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인데 그냥 버리자. 네, 갑시다. 자, 85번.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걸 해야지. 자, 85번.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병행이 돼요. 약전선의 병행 설치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걸 공가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병행한데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자, 이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저희가 전력선과 이 약전선을 어떻게 한다? 같이 설치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약전선은 우리가 아는 전화선, 인터넷선 이런 것을 약전선이라고 취급합니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이제 통신선이라고 취급해주지 않고요. 통신선이라고 말하는 건 전력보안 통신선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병행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반드시 35kV 이하에서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목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이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거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요. 자,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병행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격거리가 하나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나오는 부분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약전선이 아래에 위치하고요. 자, 저압선이 상부에 위치하겠죠. 자, 이들과의 최소 상호 이격거리인데, 기본적으로 0.75m 이상 이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압선과 누가 된다? 약전선의 경우라 합니다. 요때는 여기에 2배를 하면 돼. 얼마? 1.5m.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5kV 이하의 모든 것들이에요. 35kV 이하의 모든 것들과 약전선이 이렇게 병행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시기든 2m 이상을 이격하고요. 그들이 케이블이라면 0.5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도 케이블이 있는데요. 나온 적이 없으니 정리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85번은 이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병행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모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갑시다. 1번.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에 위로하고 별개의 완급류에. 보세요.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에 위로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치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목주의 이 풍압하중은 안전율이 1.5 이상이다. 일단 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3번.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이 모두 75cm 이상이다. 아니지. 자, 저압은 얼마예요? 75cm가 맞지만 고압은 1.5m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84번도 이제 84번이네. 4번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2번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정리해주지 않았는데 걔가 답이 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86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이 그림. 아무튼 그림으로 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6번 보시면 자,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전등 배선 시 사용하지 않는 건데 86번은 이제 위험물을 저장하는, 요건 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전기 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맨날 근데 이건 희한하게 보면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석유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러한 장소에는요, 전기배선이, 전기공사가 어떤 공사만 하여야 하냐면, 첫 번째가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마지막 합성수지관 공사가 가능합니다. 뭐 이제 합성수지관은 조건이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뭐, 요 정도 3개 같이 기억하자. 그래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이제 전기설비와 관련된, 이제 그 공사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애자공사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보면요, 얘는 맨날 석유류 나오면서 틀린 걸로 애자공사가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만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나와. 자, 87번. 사용전압이 15만 4천 볼트인 가공 송전선을 시설함에 있어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가 되죠. 이거는 제가 좀 여기 칠판을 좀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87번이죠. 네, 87번은 누구에 관한 사항이냐면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 접근할 때 이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또는 수목과 접근할 때 이격거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전압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일단 식물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목이 그러니까 된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자, 먼저 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이 접근하고 있대요.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 어떻게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요, 조건은 없고요. 상시부는 바람에 접촉되지 않게끔만 시설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상시부는 바람에 접촉되지만 않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저희가 25kV 이하가 됩니다. 25kV 이하의 다중접지된 가공전선인데, 자, 이건 이제 사실 여러분들 22,900을 겨냥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22,900이라고 해야지. 예. 자,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1.5m 이상을 이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로 주어진다면 상시 부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접촉되지 않으면 돼요. 오. 자, 이제 전압이 이제 60kV 이하가 되고요. 자, 60kV 이하의 모든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 접근한대요. 이때는 조건이 뭐든 간에 무조건 2m 이상 이격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조금 계산으로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60이 기준이죠. 기본의 기준 2죠. 예, 요게 이제 2니까. 예, 여기에다가요, 단수에다가 0.12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단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수라는 것은 60kV를 초과하는 전압, 주어지는 전압이죠. 지금 바로 이 조건이죠. 사용 전압이 154,000V인 가공 송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니까 엄연히 뭐예요? 1호사는 60kV를 초과했으니 지금 초과하는 전압에다가 기준을 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요것을 10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9.4가 나온대요. 예. 다만 여기서 발생된 소수점은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절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상이라는 건 소수점 이하 무조건 올려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10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해보면 기본 2에다가 10 곱하기 0.12라면 이게 1.2니까요. 얼마가 돼요? 3.2m가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얘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였던 것 같아. 3회 때 이게 자꾸 뭐가 날려고 코에 막 들어가. 예. 자, 그래서 3회 때 이제 기사실기에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3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기억하자. 그래서 87번은 몇 번이야? 2번이죠. 2번. 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다 정리했고요. 자, 88번이 됩니다. 요거 좀 까다롭죠. 자, 88번 보시면은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50A 이제 퓨즈를 붙인 경우 이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 견뎌야 되네요. 이게 이제 그 한국전기 설비 규정이 들어오면서요, 저압용 퓨즈랑 배선용 차단기의 암페아 수가 다 변했는데요. 좀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88번인데 좀 이제 이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근데 했으면 해요. 근데 저게 이제 이게 자주 출제가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가 있으니까 개정 전이죠. 근데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압용 퓨즈인데 요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할까 이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얼마냐면 63A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작은 게 뭐가 되냐면 4A야. 여기에다가요 4를 한번 곱해봐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공을 붙여갖고요 160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공 2개 붙여갖고 이제 400A 만들어주죠. 자, 희한하게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 요 놈만 미만이에요. 나머진 다 2하고. 왜 그런지는 뭐 이제 그렇죠. 400A를 초과하는 건 안 나오니까 버리는 거야. 그건 옛날에도 안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전격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단 시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는 좀 특이하게 불용단, 그 다음에 용단이라고 할게요. 제가 짧게. 불용단이라는 건 견뎌야 되는 이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용단은 말 그대로 이제 끊어지는 조건이죠. 우리가 끊어진다를 용단된다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아무튼 좀 까다로워. 이 불용단 먼저 시간은 조금 있다 보고요. 일단 시간 먼저 할까? 자, 요게 60분이고요. 요게 60분. 요게 120분. 요게 60분. 60이 3번이야. 그 다음에 120 한 다음에 180 이렇게 400A 초과하는 건 버리고. 불용단인데 요게 이제 그나마 좀 외우긴 쉬워. 1.5배. 요게 1.5배고요. 나머지 죄다 1.25배.
근데 이것도 은근히 짜증나. 용단 전류. 이게 2.1배. 요게 1.9배고요. 나머지 1.6배일 거예요.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하도 개정전이랑 이제 헷갈려갖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2.1, 1.9, 그렇죠. 네, 맞습니다. 60, 60.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이걸 표로 기억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사실은 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개정전 거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이런 게 헷갈리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50A잖아요. 50A.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쵸? 예, 여기에 들어가고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이제 얼마까지 견뎌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1점 몇 배? 25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그쵸? 예, 이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사실은. 예. 네, 이 수치가 꽤나 좀 불편하죠. 자, 그 다음에 89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기준이죠. 자, 이거 제가 지워볼게. 오지게 정리했네요. 어이구야. 자, 89번은 농사용 전선로의 시설 기준입니다. 이것도 좀 나오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웬만하면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농사용 전선로가 되겠다. 자, 일단 여기서 먼저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농사용 전선로는 저압만 가능합니다. 이거 자체를 아주 겨냥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는데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경간이 됩니다. 경간. 농사용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별도로 저희가 군의 경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의 경간. 예, 울타리 내부를 저희가 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 외를 구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이 크면 저희가 울타리를 치고요. 그 내부의 주위에 뭐예요? 조명을 저희가 이제 설치하죠. 가로등. 그래서 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요 경간을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맨날 방직공장이라고 줘요. 아주 이 자체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셔도 돼요. 방직공장의 군의 경간은 몇 메타 이하가 되는가? 30m. 자, 세 번째가 이제 이들의 높이인데요. 기본적으로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면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으면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갑시다. 농사용 전선로의 시설 기준 중 틀린 거죠? 네. 자, 첫 번째, 사용 전압은 저압일 것. 저압만 가능합니다. 맞고요. 2번,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로의 경관은 40m 이하가 아니라 얼마야? 30m잖아. 2번 정답이죠? 예, 이미 2번에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이제 그 저압 가공전선의 인장 강도는 1.38, 요게 2mm예요. 자,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의 그 지표상 높이는 얼마가 된다? 3.5m. 예. 요 정도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90번 봅시다. 요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90번이 뭐가 된다? 옥측전선로가 돼요. 예, 건물의 이제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건물의 측면을 이용해 갖고요. 이렇게 이제 전선이 이런 식으로 가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일단 이거 지워볼게. 옥측전선로도 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옥측전선로는 100kV 이하가 됩니다. 물어봐. 예. 자, 첫 번째가,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정말 이제, 레알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가 사용 가능 공사라고 볼게요. 예, 사용 가능 공사.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얘는 가능한, 이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볼 때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옥측전선로에 대한 이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합성 수지관 공사를 했다가 정답이에요. 무슨 공사를 했을 때
합성수지관 공사를 했을 때가 정답이라고. 자, 두 번째. 사용 불가능 공사. 자, 이때는요, 주로 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가 나오면요, 반드시 저희가 뭘 기억하냐면, 목조형 조형물에 뭘 설치했냐면, 버스나 내지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다음 중 옥측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목조형 조형물에 금속 덕트를 시설했다, 버스 덕트를 시설했다, 금속관을 시설했다.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그들의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뭐만 사용한다? 케이블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정답이죠. 고압인 경우 뭘 사용한다? 케이블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 봅시다. 발전기의 그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 장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 91번. 요거는 저함용인데 요라고 썼네. 발전기의 보호장치의 시설 기준이에요. 요건 제가 좀 후루꾸루 좀 말씀드릴게. 발전기 보호장치의 시설이 기준이 됩니다. 자, 발전기는요, 이제 보호장치를 무조건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과전류에 대해서인데, 요것은 용량과 관계없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발전기는요, 과전류와 과전압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든 과전류가 발생하거나 과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과전압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전류는 용량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풍차 나오면 무조건 100kVA 기억하자. 뭐 풍차의 압력을 조절하는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풍차 나오면 무조건 얼마 기억하자? 100 기억하자. 자, 세 번째. 수차 나오면 무조건 500이야. 똑같아. 얘네들 속도 조절하는 놈들인데, 수차 나오면 무조건 얼마 기억하자? 500 기억하자.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뭐가 있냐면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된대요. 베어링의 온도 상승에 우려가 있다. 요딴 얘기 나오면 무조건 2000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내부 고장인 경우와 내부 고장 또는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요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온도 상승의 우려나 내지 베어링에 마모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이제 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요, 베어링이 온도 상승되고 마모되면 무조건 마모가 기준이야. 자, 갑시다. 자, 1번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얘는 용량과 관계가 없어. 맞는 얘기야. 2번 용량 5000kVA 이상의 발전기의 내부 고장. 아니지. 내부 고장은 무조건 얼마다? 만이 정답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맞아요. 수차 500, 그 다음에 풍차 1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 봅시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식 방식에서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문제에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절연 내력 시험이 되죠. 자, 절연 내력 시험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10분간 이제 기억하시고요. 권선과 대지도 기억하자. 이 권선과 대지 간에 10분간 가한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봐요. 자, 이거 외우실 때는 비접다지 기억하자. 비접다지기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무슨 접지? 접지식.
그 다음에 다는 중성점 무슨 접지? 다중접지. 마지막 직은 뭐가 된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전로도 그렇고 이 변압기도 그렇고 회전기도 그렇고 이제 다 구분이 돼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정리하는 부분에서 다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는 거야.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 자, 갑시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들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전압의 그 기기든 전선이든 어쨌든 그들의 전압의 몇 배를 연속해서 1.5배를 연속해서 10분간 가해갔고요. 이에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최저전압. 실제로 요 경우에는 최저전압이 500V의 조건이 있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얘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얘가 아닌 최저전압으로 결정해줘.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거죠.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를 가한다? 1.25배를 연속해서 몇 분간, 역시 10분간 가하는 거고요. 최저전압이 존재해요. 1500V가 되겠습니다. 1500V.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인데 내가 이제 얘는 이제 전압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는 접지만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 1.1배를 가하고요.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75,000V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다중접지도 전압의 범주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접지만 보신 다음에 0.92배. 역시 얘는 희한하게 최저 전압이 없어요. 얘는 계산 전압 자체가 시험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에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가 되면 그들의 전압에 뭐가 된다? 0.72배가 됩니다. 자, 최저 전압이 없어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전압에 어떻게 한다? 0.64배를 가합니다. 자, 역시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이고 무슨 접지다? 다중접지가 되겠죠? 다중접지. 그러면 자, 22,900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요거 0.92. 요게 이제 21068 정도 나올 거예요. 너무 유명해 갖고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4번이죠. 네. 자주 나와. 자, 그다음에 93번. 라이팅 덕트 공사에 대한 이제 시설 기준인데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요건 제가 따로 쓰지 않을게요. 첫 번째가요, 많이 나오는 게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이 라이팅 덕트는 2m 이하마다 지지하고요.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자. 우리 라이트 형제 몇 명이다? 2명이잖아. 또 하나가 덕트는 조형제를 관통하면 안 되는데요. 3번에 보면 덕트는 조형제를 관통하여 시설할 것. 그렇지 않죠? 덕트는 조형제를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관통해서는 안 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94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보자. 금속 덕트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은근히 좀 출제 빈도가 있어요. 덕트의 경우요. 덕트는 이 덕트 내부에 넣는 전선 단면적은, 그러니까 이 전선은 이제 덕트에, 그러니까 이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은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단 출퇴 표시나 전광 표시,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이라고 하죠. 이들을 저희는 싸잡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소세력이라고 하죠. 소세력. 60V 이하의 것들이죠. 자, 이들의 경우는 얼마가 된다? 50%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 자체를 물어본 거죠. 그쵸? 꼭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5번인가요?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입니다. 요것도 제가 좀 먼저 정리해 드릴게.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돼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조명 및 세척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랑 두 번째가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1m 삼승이 됩니다. 이건 조건이 있는데 그냥 크기는 1m 삼승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 안 쓰고. 세 번째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자,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죠. 1번 벌써 틀렸네. 조명 및 세척 장치에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는 게 아니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불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고압 옥내 배선이 수간과 접근대에 시설될 경우 몇 cm 이상 이격하는가. 예. 96번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요, 이제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그냥 옥내에서 고압과 누가 접근한다고 나오면 15cm 이상 이격한다 이렇게 보셔요. 이게 좀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주로 물어보는 건 수간, 가스관 이거 15cm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건데 97번은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이것도 안전율을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안전율 얼마가 된다? 철탑의 1.33 이상이죠. 이상시 상정하중이라는 건요, 풍압하중을 고려한 하중이에요. 그래서 철탑의 좌우로 보는 바람과 상하로 보는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됐는데, 어쨌든 얘는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이죠. 이 문제는 여기서 이미 해결됩니다. 뭔 얘기냐면,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거래. 풍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몇 번밖에 없냐면 4번밖에 없어요. 예, 4번이 되겠죠. 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이상시 상정하중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좌굴하중입니다. 이건 이 문제 한 문제밖에 없는데 은근히 얘가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별도로 정리하자. 그래서 이상시 상정하중은 1.33. 근데 얘는 풍압하중을 고려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아닌 것은 뭐가 된다? 좌굴하중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 문제죠. 98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되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 몇 옴 이하까지 허용되는가? 단 피레기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전용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다 할게요. 98번인데 지금 접지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 기준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피레기는 이제 접지 저항이 몇 옴이 되냐면요. 10옴이 됩니다. 10옴. 예, 단 고압의 것으로 전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냥 여러분 이게 키워드죠. 전용의 것이다 라고 나오면 얼마가 된다? 3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피레기 문제 버리지 맙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뭐를 봐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돌아오셔갖고 자, 81번 보십시다.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거죠.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고식. 그 다음에 그들 간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도 꼭 하셔야 돼. 제가 정리한 거. 82번 변압기 보호장치죠. 꼭 해야지. 이것도 잘 출제돼. 그 다음에 탄행식 변압기까지 별도로 같이 기억하자. 83번 투울용 수중 조명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꼭 하자. 자, 그 다음에 84번 이런 건 그냥 과감히 버리자. 그냥 버리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5번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병행 설치죠. 역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다 기억하시고, 위험을 저장하는 이제 석유류죠. 요것도 꼭 기억하시고, 87번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무조건 다 정리해야 되고요. 88번 이거 좀 하면 좋겠는데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했으면 하죠. 자, 89번 농사용 전설로 꼭 해야지. 그 다음에 90번 옥측 전설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같이 기억하고요. 91번 발전기의 보호장치 역시 꼭 하셔야 됩니다. 92번 절연 내력 시험이죠. 역시 꼭 하셔야 돼. 자, 93번 라이팅 덕트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었죠. 지지점 간의 거리 조영제 관통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 덕트와 관련된 전선 단면적인데요. 역시 하셔야 돼요. 95번 지중해 시설하는 진유감의 시설 기준이죠. 세 가지 정리한 거 꼭 기억하고 96번 이건 솔직히 그냥 답으로 보셔도 되고 저는 뭐 추천 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이상시 상정하중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98번 역시 피레기 접지 저항 꼭 해야지. 기본적으로 10옴인데 뭐 전용의 것이다. 요딴 얘기 나오면 얼마가 된다? 30옴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요. 2019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 한번 해보도록 이제 그러니까 해설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에다가 제가 더불어 말씀드렸던 것까지 다 기억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